안녕하세요, 멜티입니다. 오늘은 컨트롤 기기 투어박스 네오와 XPpen 액정 타블렛 아티스트 16 2세대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이번에 투어박스와 XPpen 두 브랜드에서 콜라보를 합니다. 그래서 세트로든 단품으로든 모두 할인을 하고 있고요. 콜라보 소식을 알리고자 제품을 제공받아 한 달 정도 쭉 사용을 해봤는데요.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타블렛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박스가 조금 찌그러져서 왔네요. 뜯어진 부분으로 비닐을 까줬습니다. 이 찌그러진 부분이 타블렛 본품이 있는 쪽의 반대편이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개봉실을 열어주고 열어서 완충제를 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포장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첫인상 얘기를 하면서 우선 펜부터 봅시다. 버튼이 두 개가 있고 아래가 약간 두꺼운 스타일에 무게중심도 아래쪽으로 손 잡는 부분에 잘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옆에는 설명서랑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펜촉을 교환할 수 있는 집게와 보증서, 가이드북, 그리고 드로잉 장갑도 들어가 있네요. 잘 늘어나는 합성 섬유 재질입니다. 껴보면 이렇게 펜을 잡는 엄지, 검지, 중지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연결선이 두 개 있고 또 어댑터도 세 가지 규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을 열어보면 이렇게 선 정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벨크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닦을 수 있는 천도 들어가 있는데 열어보면 XPpen이라고 적혀 있고 약간 윤기 나는 소재입니다. 또 여유 펜 쪽도 엄청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본품을 비닐에서 꺼내 봅시다. 보호필름 비침이 심하니까 얼른 떼볼게요. 보면 이 부분을 잡고 뜯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호필름 뜯는 손잡이 스티커 같은 이 사소한데 편함을 챙긴 부분에서 저는 좀 감동을 느끼게 되네요. 그럼 이렇게 비침, 눈부심 없는 저반사 필름까지 기본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전원 버튼, 밝기 조절 버튼, 그리고 포트 연결을 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다른 면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뒷면을 보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4개 붙어 있네요. 그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두꺼운 선을 풀어서 HDMI, USB, 이거는 데스크탑에 꽂으면 될 것 같고 C타입은 액정 타블렛에 연결을 해볼게요. 이 설명서에 A타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USB는 어댑터에 꽂아줬고요. 이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꽂으면 됩니다. 엄청 쉽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화면이 들어왔고요. 그럼 드라이버를 다운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설치 링크로 들어가지고 메뉴에 지원, 관련 다운로드로 들어갑니다. 내려서 아티스트 16 2세대를 선택해주고 저는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나오는 창대로 다운로드 해주고 재부팅까지 하면은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액정 타블렛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무난한 블랙 색상을 골랐고 그린, 블루, 핑크도 있습니다. 작업 영역 디스플레이 크기는 이름 그대로 16인치고 액타답게 베젤이 넉넉하게 있는 편입니다. 16인치는 과하게 크지 않아 책상 위에서 공간 차지를 적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책상을 사용하시는 분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갤럭시 탭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화면이 커지면 같은 화면에서 보이는 정보량이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부담스럽게 큰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 갤럭시 태블릿 12.4인치를 주로 사용하던 저도 곧바로 쉽게 적응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저반사 필름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천장등 반사, 지문 찍힘 등의 불편함도 없고요. 이 필름 덕에 유리 액정에다 과하게 미끄러지듯 그어지는 느낌 전혀 아니고 플라스틱 펜촉과 기본 필름의 마찰감이 아주 절묘해서 기분 좋게 그어집니다. 또 패키지의 기본 구성이 되게 잘 나와서 우리 막 아이패드 같은 거 사면은 액세서리 구입하는 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추가 지출이 거의 필요 없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성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면은 요 손 보호하라고 들어있는 드로잉 장갑, 이게 손으로 터치 가능한 기기일 경우 터치도 맞고 또 액정 기기는 대부분이 발열이 꽤 있어요. 그래서 손 보호 역할도 하거든요.
이것보다 크기가 큰 막 32인치 액정 타블렛 같은 경우는 반려를 시켜주려고 쿨러도 돌아가고 그래서 소음도 좀 있는 편인데 이 타블렛은 그렇지가 않아요. 10시간 정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따뜻하고 그냥 미지근도 아니고 실온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발열이 정말 없어요. 또 유격 같은 경우도 이 펜과 액정이 닿았을 때 터치되는 화면과 유리가 얼마나 떠 보이냐, 이게 사용감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가까웠고요. 그리고 펜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X3 스마트 칩을 사용했습니다. 충전이 필요 없는 무배터리 펜이고 틸트 기능이 있어 이렇게 눕혀서 사용해도 인식이 가능하고요. 피람 레벨은 8192입니다. 시야각에 따라 색감이 변하거나 하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였고요. 또 이게 판 타블렛에 비교해서 액정 타블렛을 쓰면은 단점이 자세가 나빠지는 게 큰데요. 그래도 약간이라도 자세를 지켜보려면 이걸 꼭 거치대 위에 올려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높이를 높이고 각도도 좀 세워서. 이 액정 타블렛 같은 경우는 무게가 가벼워요. 플라스틱 소재 특성상 노트북보다 가볍고 그래서 노트북 거치대로 무리 없이 편하게 이렇게 눌러도 넘어가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 줄 요약하자면 저는 단점이 없는 타블렛이라고 느껴졌어요. 쓰면 쓸수록 와 진짜 쓸만하다, 충분히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진심으로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은 펜을 보관하는 게 약간 애매했어요. 그래서 상단에 펜을 끼울 수 있는 홀더가 있거나 아니면 가벼운 자석이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옆에 착 붙일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투어박스 네오까지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거는 케이스인데 부들부들한 코팅이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진 않는 게 이게 가벼운 키보드 느낌이 아니라 무게가 묵직하고 책상에 두고 사용했을 때 밀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보다는 정해진 작업 공간에서 계속 사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무겁다라는 점을 어쩌면 단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사용에서 이 정도 묵직한 무게는 안정감을 줘서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사실 투어박스는 유튜브 마케팅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디지털 그림이 주제인 유튜브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다른 제품 제공 영상도 보셨을 것 같고 아마 제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제가 받은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상자가 너무 안 열리더라고요. 편집을 했지만 조금 오래 고생을 해가지고 이게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구성을 보면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고 바로 본품을 확인해 볼게요.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첫인상은 촉감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또 기기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 무광 소재가 PC ABS 소재인데 플라스틱인데도 저렴한 느낌이 전혀 안 나는 완성도 높은 기기로 보입니다. 버튼은 기본 버튼이 11개, 스크롤이 가능한 버튼은 3개, 총 14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의외로 키보드 스위치 같은 달칵거리는 느낌이 전혀 아니고 마우스 버튼 느낌으로 눌려요. 작은 버튼일수록 작은 키압으로도 쉽게 눌려지고 스크롤 타입의 3개 버튼은 묵직하게 조금 더 높은 키압으로 눌러야 합니다.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고 게다가 무게도 370g으로 꽤 묵직해서 누를 때 미끄러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고요. 옆에는 유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C타입과 USB-A 타입의 선이 있습니다. 사용해보기 전에 케이스에 한번 넣어볼까요? 케이스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좀 던져도 괜찮을 것 같은 안정감이 듭니다. 그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하면 이쪽에 불이 들어와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화면에 나오는 사이트에서 상단 다운로드,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해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다운받은 앱을 열어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 사전 설정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전 설정 도입을 눌러서 설정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앱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의 사전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디지털 페인팅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죠. 보시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등등 있습니다. 그럼 저는 클립 스튜디오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클립 스튜디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됐고 원하는 버튼에다 커맨드나 기능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 컨트롤러가 아무래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살짝은 낯선 기기다 보니까 설정, 세팅하는 거에서 약간은 막막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지금 길게 설명드리면은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해보겠습니다.
투어박스 네오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입니다. 기존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한쪽에 모아두고 사용한다고 해도 키 개수가 한정적이니까 이리저리 손을 움직이면서 사용을 했다면 투어박스 네오에서는 팔을 움직일 필요 없이 한 손 안에서 손가락만 움직여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또 쓰신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 편집도 이제 하니까 프리미어도 쓰거든요. 같은 컴퓨터에서. 그런 경우 프리셋을 등록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마다 자동으로 프리셋이 바뀌는 것도 참 편리하더라고요. 프리미어를 키면은 프리미어 설정으로 단축키가 지정이 되고 쿨튜를 키면은 쿨튜 설정으로 단축키가 지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입맛대로 직접 커스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커스텀 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이런 분들은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사전 설정 탭에 가면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든 프리셋이 프로그램마다 여러 개 등록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해 사용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게 몇 가지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디지털 페인팅을 할 때 이 과정을 거쳐 실사용을 하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투어박스 네오에는 키보드에 없는 이 노브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이 노브 기능을 잘 활용하면 기존보다 작업 효율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건 정말 편하다고 느낀 기능은 이 노브를 브러쉬 크기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브러쉬 크기 조절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기능 실행이라고 하면은 펜 갔다가 지우개 갔다가 올가미 갔다가 이런 거는 버튼을 누르는 게 좀 직관적이고 편해요. 근데 이 노브는 한 단계씩 조절이 필요한 부분을 만질 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는 브러쉬 크기 조절할 때 키보드로 컨트롤 알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펜으로 드래그를 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여러 번 눌러서 바꾸거나 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고 쉽게 쓱 돌리면 되니까 진짜 편해요. 게다가 네오에는 마우스에 있던 휠과 다이얼도 있는데요. 이 휠은 캔버스를 확대하거나 레이어를 이동하는 데 매우 편하고요. 다이얼은 캔버스를 회전시키거나 수치를 조절하는 슬라이더를 밀고 당길 때 매우 편합니다. 또한 레이어 불투명도를 조절한다든지 색상바를 컨트롤한다든지 참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만 익혀도 편리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이 네오의 장점은 단축키를 등록하고 매핑하는 데 있으니까 손이 쉽게 가는 버튼들에 제일 자주 쓰시는 기능들을 넣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해서 그거를 본인이 되게 잘 쓰는 거에 희열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기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어박스 네오를 쓰다가 또 기존에 쓰던 키보드를 쓰게 된다면 역체감 나는 게 있는데 투어박스 네오를 쓰면 책상 공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게 좋았다라고 느껴져요. 한 손 키보드를 쓰면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지만 한계가 확실히 있고요. 이 네오는 타블렛과 나란히 두어도 전혀 걸림이 없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또 100% 펜만 쓰기는 어렵잖아요. 마우스도 한 번씩 써야 되는데 마우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투어박스로 한 50개 이상의 단축키들이 지정이 가능해요. 버튼은 14개지만 버튼을 누르면서 휠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능한데 그래도 뭐 그림 그리다가 글자를 쓸 수도 있고 그런 100% 키보드를 대체하기는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뭐 50개보다 단축키를 나는 더 많이 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근데 마우스는 좀 대체가 어느 정도 돼요. 이 기기는 진짜 쓸수록 처음 사용했을 때가 좀 어색하다. 내가 펜을 뭐 어떤 키로 설정해뒀었지 하면서 여러 개 다시 눌러보게 되는 이 기기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건 팩트지만 동시에 적응하는 기간이 꽤 걸려서 당장 급한 작업은 그냥 익숙한 기기로 빠르게 해버리게 되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긴 이후에 적응 단계를 밟아가는 식으로 많이들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왜냐면 낯서니까.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쉽게 잘 그리고 싶고 하잖아요. 더 발전하고 싶으니까 이런 좋은 기기에 대한 투자는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날로그 그림도 그렇고 디지털 그림도 그렇고 장비빨이 좀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단순한 반복을 계속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저는 사용하시는 게 되려 곧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XP펜과 투어박스 네오의 제품을 제공받아 실사용을 해봤는데요. 타블렛이랑 투어박스 둘 다 쓰면 쓸수록 되게 괜찮다, 마음에 든다 라고 느꼈고요.
타블렛 같은 경우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투어박스는 조금 비싼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저는 사시면 좋겠어요. 액정 타블렛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리해보면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냐면 키보드 단축키를 많이 쓰는 편이어서 오른손목보다 왼손 손목이 나는 작업할 때 더 아팠다. 왔다 갔다 키보드에서 계속 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키보드의 단축키가 한 손에 다 들어오지 않아서 자세가 불편하셨던 분들, 작업실 세팅 조금 더 완벽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 조금이라도 더 효율을 높여서 빠르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